날씨가 구름이 많다 요새, 그지? 며칠 동안 지금 한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거든요. 일하고 그러다가 오늘 모처럼 비가 안 와서 나왔어요. 요즘 휴가철이어서 DM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특히 발리 스노클링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아, 근데 그 질문은 작년부터 엄청. 그치, 우리 발리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걸 아예 낱낱이 번외편으로 일단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기준에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리야, 여기 배 봐봐, 배. 이거 배 보이시나요? 이거 장난 아니죠? 와. 무대가 제일 예뻐, 그치? 뭐라도 마실 거 당근을 던져주고 촬영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세워두는 건 노동 착취입니다. 물러나라! 여기 뒤에 저기 카페 갈까? 그래, 좋아. 하얀 천과 바람만 있다면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린 요트가 없다. 발리야, Why? 시켰어. 버진 모히또. 좋아. 저희가 딱 이제 발리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많이 오니까 번외편으로 발리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방금 전에 아야나 마케팅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020년도 때부터 아야나 리조트를 우리가 꼭 갔었지, 한 번씩. 한 번씩 갔었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친해진 마케팅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 예전에 영상 보면 플로팅 조식도 선물해 주시고 저희가 초창기 때 찍은 영상 중에 진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야나 리조트를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너무 이제 설명을 잘하고 포괄적이라고 그 영상을 아야나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냐고 문의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딱 마침 그리고 오늘 발리 얘기하려고 딱 그러니까. 나왔는데 연락이 오네. 발리를 가야 되나? Begitu. Ya. 아우 상큼해. 발리 섬에 여행 갔을 때 스노클링 혹은 바다에서 놀만한 그치. 곳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길리부터 가자. 그죠?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죠. 가장 한국인들한테 핫하기도 하고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유흥과 그치. 뭐 여유와 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이 저희는 개인적으로 길이라고 생각해요. 발리 섬에서 배 타고 3시간 정도 걸리고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섬이긴 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기준에서는 길리가 가장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낮에는 스노클링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바다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치, 우리가 우기 때도 갔었고 그치. 건기 때도 갔었는데 바다가 항상 좋았던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밤에는 또 유흥을 즐길 수 있어요. 유흥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맥주 먹고 막 춤도 추고 밤을 즐기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뻐. 바다가 진짜 예뻐요. 항상 예쁘고 바다가 예쁘면은 바다 속 시야가 안 좋을 그치. 때가 많거든. 맞아. 근데 들어가면 또 더 예쁜. 저렴한 가격에 프라이빗 스노클링을 즐길 수도 있고 배 한 대를 빌려서 4시간 정도 스노클링 했는데 하나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바다를 가기 위한 그치.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냥 비치 다이빙을 해도 맞아. 좋고 특히 터틀 포인트. 그치. 터틀 포인트 너무 좋았지. 배를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 터틀 포인트에 가면은 그냥 수영을 해서 나가면 조금만 나가도 거북이 떼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거기 진짜 많아. 진짜 거북이가 많아요. 진짜 거기 가면 거북이 풀 뜯어먹는 소리를 실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맞아. 진짜로 들었어요. 산호 뜯어먹는 거. 산호 뜯어먹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노섬 근처에 그치. 있는 동상 포인트.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동상 포인트 같은 경우는 5m 정도로 수심이 낮아서 초보 다이버 분들에게도 굉장히 하기 좋은, 물론 이제 그만큼 유명한 만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런 동상 포인트나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자전거 포인트도 있고 난파선 포인트도 있고 정말 특별한 거북이를 거기서 보기도 했거든요. 수신기 달린 GPS 달린 이제 많은 포인트들이 있다.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리다이버들이나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펀다이빙 하시는 분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진짜 최적화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길리 삼형제 섬이니까 길리 트라왕하는 섬을 저희가 얘기한 거고. 그치. 그 옆에 이제 길리 메노섬, 길리 아이르 아이르 섬. 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평온하게 휴양을 즐기고 싶다. 아이르나 메노섬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발리가 아니고 여기는 롬복이에요. 롬복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시거나 배를 타고 3시간을 가셔야 하니까 왔다 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는 점. 자동차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 마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걸어서 저는 충분히 걸어서 다니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기 바이크도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끌어올 수 있지만 항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굉장히 조용한 리조트도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길리에서 지내보니까 정답은 항구 근처. 맞아. 맞아. 저희는 항구 근처. 저희는 항구 근처가 맞더라고요.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근처에 뭐 맛집이나 카페, 투어사 다 모여 있고. 아, 길리 옥수수 너무 먹고 싶다. 여기까지 길리 트라왕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리 북쪽의 맨장안. 맨장안이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시고 동네로 따지면은 뿌무뜨란. 그치. 그 맨장안은 국립공원 이름이고요. 거의 이제 거기서는 뿌무뜨란 지역에 묵으시거든요. 거기는 와, 제가 진짜로 물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아예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하는 걸 상상도 못했던 아이예요. 그런 제가 가장 처음 다이빙의 재미를 느낀 곳이 맨장안입니다. 가는 길은 좀 힘들어. 산을 넘어야 되고 그쵸. 보통 스미냑이나 이제 메인 발리 번화가에서 출발하면은 5시간 그쵸. 잡아야 돼 최소한. 보통 그래서 이제 택시를 빌려서 가시는데 가는 시간은 꽤 걸려서 아마 단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가는 만큼 진짜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촌동네야. 촌동네고 거기 가면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들이 장기로 이제 묵으시거나 맞아. 가족 손님들이 많거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진짜 거기도 배산임수 비치 다이빙 걸어서 바다를 들어가서 다이빙 가능하고 바로 앞바다에 바이오락. 바이오락이 구성이 돼 있고 그게 되게 예쁘게 구성이 돼 있고 맞아. 그거 구경하는 재미로 엘리가 그때 이제 다이빙 많이 늘었지. 많이 원래 늘었어요. 다이빙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도 배우러 가면 못 배우는데 이렇게 그치. 놀다 보면 많이 느는 분들이 좀 계셔. 제가 처음 맨장안에서 이제 구명조끼 없이 핀을 차고 처음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 완전 막 오두방정 떨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바닷속을 직접 제 눈으로 들여다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단 말이죠. 너무 좋아했지. 이제 그거에 몰입이 되니까 이 공포증 같은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수영장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까지 막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맨장안에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치? 일단 맨장안은 파도가 없어요. 제가 갔던 시기에는 다 파도가 없고 바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맨장안이라는 섬은 사실 그 뿌무뜨란 지역에서 그치.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국립공원 섬인데 그쪽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발리에 여행 오신 분들은 맨장안 하시는 거고 그치. 맨장안 그 섬이고 그치. 투어로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 바다가 또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이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보존도 잘 돼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뿌무뜨란 숙소에 묵으면서 비치 다이빙을 하고 하루는 맨장안 투어를 신청해서 맨장안 국립공원 투어를 했거든요. 맨장안 바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대체적으로 잔잔한 편이야. 그쵸. 다른 바다들보다. 우리가 거의 뭐 건기 때 우기 때 다 가봤잖아. 근데 바다가 항상 잔잔했어. 물론 시야는 안 좋은 날이 좀 있을 그치. 때도 있어. 그리고 숙박료 이런 거는 되게 쌌지. 싼 데도 많고 비싼 데도 많고 그 뒤쪽에 산에 이제 순베르키. 순베르키마라는 풀빌라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촬영은 했는데 그때 제가 맹장이 사실 그때부터 그때 안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라서 촬영한 영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당염인 줄 알고. 번외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묵은 바로 그 뿌무뜨란 근처에 거북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북이 알들을 부화시켜서 고기가 어느 정도 크면 방생을 해주는 특정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거북이들을 직접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방생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그 체험을 했는데 막 뭔가 뭉클할 정도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단점이라고 보면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 게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진짜 생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다이빙 샵도 엄청 많이 생겼고 다이빙 샵이 많아졌다는 거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거죠. 바다 환경이 많이 생겼고 음식점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공사 중이잖아. 그러면 이제 더 단축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맨장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맨장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는 동부의 블루라고. 그치. 블루라고.
여기는 진짜 당일치기로도 다이빙 갔다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문의를 제일 많이 받았던. 아무래도 길리나 뭐 누사펜이다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다가 너무 예쁜데 거기. 근데 이제 약간 바람이.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컨디션이 호불호가. 너무 천지 차이야. 그치. 저희는 다행히 너무 좋을 때 갔어요. 갔을 때마다. 갈 때마다 좋아하니. 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해파리도 없었고, 저희가 추천해줘서 가셨던 분들 중에는 거북이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에지라가 배멀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10분? 시간이 한정적이거나 멀미가 심하셔서 배에 오래 타는 거 별로이신 분들에게도 스노클링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발리 중심가 스미냑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블루라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스노클링 하러 갔다 오기에 바다 너무 구경하고. 좋은 곳이다. 빠당바이 비치잖아. 그치, 빠당바이 빠당바이 비치야. 항구 그치. 쪽, 맞아. 길리 갈 때 배 타는. 맞아.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다이빙 하시고 하러 자고 길리 넘어가도 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꼬망 아저씨. 꼬망 아저씨 잘 계시나요? 너무 그래도- 좋았어 그때. 아니, 왜냐면 꼬망 아저씨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잖아. 여기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블루라군 비치였습니다. 거기가 동부잖아. 그 위쪽 북동부에 그치. 아메드라는 곳이 있어요. 워낙에 유명하고 거기는 원래 프리다이빙이나 요가, 워낙 유명한 곳. 워낙 이제 스쿠버 다이빙. 진 주변에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프리다이버들이 거기서 한두 달씩 있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냥 밥 먹고 다이빙하고 저녁에 요가하고 약간 그런, 아니지 아침에 요가 하나? 요가는 문해안이라. 뿌무트럼보다는 조금 더 번화된 느낌이고 이제 아메드는 크게 다이빙 포인트가 세 군데 있어요. 제페니즈 심내기랑 즈무룩 비치, 그리고 아메드 지역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가서 있는 뚫란벤 지역. 뚫란벤 지역에 그게 있는 거지? 난파선. 난파선이 130m짜리 엄청 커. 저는 거기는 못 들어갔거든요. 초보가 가서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그게 아니어서. 거기는 그래서 아메드에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고. 진도 아메드에 대한 추억이 또 있잖아. 트리거피쉬와. 제가 아무튼 그래서 진이 트리거피쉬한테 물려가지고 멍이 엄청 세게 들었대요. 물리면 어떤 느낌이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 근데 산란기 때 더 그렇다고 하는데 산란기 땐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머리를 망치로 빡 세게 때리는 듯한 느낌 받아가지고 이게 올라왔어. 그럼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허벅지를 한 번 더 물렸어. 걔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맞아. 같고. 진짜 주변에 트리거피쉬한테 공격당한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이가 아메드가 교통편이 안 좋아. 맞아. 그게 가장 큰 단점.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셔야 되는 사실 지역이 바이크.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오토바이 렌트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언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운전이 미숙하신 분한테는 정말 절대 저희가 오토바이 렌트를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아예 차량을 렌트를 해서 왜냐하면 길도 울퉁불퉁하고 언덕이 너무 많기 위험해.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차량을 섭외를 해서 여행을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호텔에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거나. 페니시 심렉 같은 경우는 좋은 점 딱 하나 있어. 난 너무 좋았던 게 거기가 몽돌 해변이야. 맞아. 작은 이렇게 맞아. 다닥 알지 해변에서 맞아. 그 소리가 너무 좋고 그 스노클링 포인트도 가깝고 맞아. 그리고 스노클링 하고 와서 조금 이렇게 추울 수 있잖아. 그 물 몽돌 찜질했어요, 저희. 거기다 수건 깔아놓고 뒤에 이제 돌이 있으니까 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메드였습니다. 저희가 발리하면 가장 유명한 스노클링 포인트 중에 아직 말씀 안 드린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누사펜이다, 렘몽안, 쯔닝안 이쪽이에요. 사실 누사펜이다나 렘몽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돼서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숙박은 안 해봤는데 당일치기로 이제 투어는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워낙 예쁘지. 날씨에 따라서 바다 그니까. 상태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수온이 낮아 대체적으로. 그- 그리고 바다를 가려면 거긴 돈이 들고 그치. 배를 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일단 해변 스노클링은 일단 어려운 곳이고 거기가 파도가 또 워낙 세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주제가 바다니까 바다에서 좀 쉬거나 바다 구경하면서 그냥 멍 때리거나 이런 바다를 그치. 추천해드리면 짧게 세 가지만 추천하자. 땅구나 스미냑 쪽, 뭐 꾸따 쪽 비치는 일단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곳이고 거기는 약간 서핑 위주. 그렇게 막 바다가 예쁘진 않아요, 사실. 바다 색깔이. 그 바다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발리 바다 안 예쁘네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남부 비치 쪽 가면 정말 예쁜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부 비치
비치가 스노클링을 하기는 힘들지만 수영이나 파도가 센 편이라 돌도 많고 멍 때리거나 그냥 여유를 즐기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눈갈람 비치는 저희가 가장 추천드린 1순위 보통 비치이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접근성- 내려가기가. 왜냐면 거기 도착하셔가지고 산길 한 30분 정도 맞아.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참. 내려가면 너무 좋아요. 부서진 배, 그 저희 사진 영상이.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만큼 없어.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좋긴 한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면 막 거의 한나절 있다 오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술루반 비치. 술루반 비치 가면은 이제 바다도 예쁘지만 그 위쪽에 워낙 유명한 뭐 싱글핀 같은 유명한 비치 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이제 선셋 보고 서핑 하시는 분들 구경도 하고 이제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긴 조용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맞아, 서핑 조용한 대회도 많이 비치. 하고. 멜라스티 비치나 그린보울 비치. 멜라스트 어. 비치. 멜라스트 비치 너무 좋죠. 멜라스트 비치도 가면 거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절벽 요새 사이에서 많이 사진 유명해졌어. 엄청 찍거든요. 웨딩 촬영도 하고. 그리고 비치 클럽도 꽤 있어요. 근데 저희도 멜라스트 비치 갔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멜라스트 비치 추천하고 그린보울 비치. 그린보울 비치. 어. 맞아. 내가 거기서 아줌마들한테 둘러싸였던 그거 거기 아니야? 거기. 누가 이렇게 팔찌 팔아갖고 제가 하나 살까 해서 팔찌 하나 차는 순간 정말 거짓말하는 한 10분 정도가 달라붙어서 제 팔에 팔찌를 마구마구 채웠던 쫄아가지고. 그 결국 2만원어치 샀어요. 아 맞다. 그리고 버진 비치. 버진 비치. 동부 쪽에 묵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갔던 비치예요. 비치가 정말 예뻤어요. 그냥 사실 검색해서 간 거거든. 그치. 저희가 갔을 때는 파도가 높아서 스노클링 같은 걸 하지는 못했거든요. 바람이 근데 없을 땐 또 모르겠어. 바람이 없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희가 한 번만 갔던 곳이라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바다는 너무 예뻤고 거기가 막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곳이 아니어서 왜냐면 접근성이 엄청 떨어져. 맞아요. 동부 쪽에 혹시 조용한 곳에 묵으시거나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버진 비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바다. 저는 여기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바다가 아니라 제 인생 아직까지 최고의 바다예요. 여기는 핑크 비치는. 핑크 비치. 나도 그렇게 예쁜 비치는 처음 봤어. 여기는 핑크 모래만 예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장물처럼 바다가 진짜 투명해요. 너무 좋았어. 그리고 밑에 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완전 매끈한 모래. 라부안바조는 사실 발리를 여행 가신 분들이 큰맘 먹고 가지 않으면 가기는 힘들어요. 뭐 2박 3일 리버보드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라부안바조로 가서 이제 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부안바조만 주 목적지를 가지고 휴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발리에서 가는 건 막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거든요. 항공편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라부안바조 가서 코모도도 보고 핑크 비치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어가 좀 비싸기는 해요. 그냥 단체 투어를 하면 인당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빠다르 섬, 그 핑크 비치, 코모도 국립공원, 뭐 만타 포인트 이렇게 요 정도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요 정도까지 이 하면 정도까지 될까요? 발리 여행을 가셨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쵸. 바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순 없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녹록지 않다는 거.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우선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기까지 킴스아이였습니다. 킴스 하이.